안녕하십니까. 보내주신 이 AI 관련 자료들 정말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. 네, 저도 잘 봤습니다. 오늘은 이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요. 인공지능, 그러니까 AI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그 핵심적인 변화들, 또 그 의미가 뭔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AI가 단순 기술을 넘어서서 뭐랄까 경제 시스템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걸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더라고요. 그 핵심들을 한번 같이 짚어보죠. 역시 가장 먼저 와닿는 건 아무래도 노동시장 변화 같아요. 그렇죠. 네, 맞아요. 가장 직접적이죠. 주신 자료 중에 특히 그 제조업 자동화 보고서를 보니까 특정 반복 업무에서 일자리 감소 가능성이 구체적인 수치로 나와 있더라고요. 네, 그런 분석이 있었죠. 근데 또 동시에 보내주신 메모에는 뭐 AI 전문가나 데이터 과학자 이런 새로운 직업군에 대한 기대도 있고요. 이게 좀 상반되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아, 그게 바로 핵심인 것 같습니다. 이게 단순히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. 직무의 재구성이 일어나는 거죠. 직무의 재구성요. 네, 예를 들어 자료에 언급된 AI 윤리 전문가 같은 직업 예전엔 없었잖아요. 그렇죠. 생소하죠. 그런 게 생겨나고 또 기존에 있던 직무들도 AI 도구를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일하는 방식 자체가 진화하는 겁니다.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 하는 능력인 것 같아요. 아, 그렇군요. 단순히 뭐 사라지는 일자리만 볼 게 아니라 새롭게 필요한 역량이 뭔지 거기에 주목해야 한다. 이런 말씀이시네요. 맞습니다. 그럼 이런 변화가 생산성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될까요? AI 기반 자동화나 그 데이터 분석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. 기업 프로세스를 최적화시키면서 효율을 극대화하거든요. 네. 보내주신 자료 중에 그 물류산업 분석 자료가 있었죠. 거기 보면 AI 도입 후에 특정 경로 최적화만으로도 운영 비용이 뭐 N% 절감됐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잖아요. 네, 봤습니다. 그 사례 인상적이더라고요. 네, 바로 그런 것들이 모여서 거시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동력이 되는 거죠. 그 PwC 예측 2030년까지 전 세계 GDP에 15.7조 달러 기여할 거라는 것도 그런 맥락이겠군요. 그렇죠. 엄청난 규모죠. 의료나 금융, 제조업, 할 것 없이 정말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을 촉진할 겁니다. 그런데 이런 생산성 향상의 과실이 과연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갈까 하는 점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. 자료 중에 기술 격차 심화 문제를 다룬 기사가 있었는데 그게 특히 좀 날카롭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여기서 AI의 또 다른 얼굴, 그 양면성이 드러나는 거죠. 양면성이요. 네,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활용하는 능력의 차이가 결국은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커요. 특히 그 AR 기술을 개발하고 또 소유한 소수의 기업이나 개인에게 부가 집중될 가능성 이런 게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. 뭐랄까 예전에 인터넷 초기에 정보 접근성 차이가 격차를 만들었던 거랑 좀 비슷한 패턴일 수도 있죠. 보내주신 메모에도 이 부분을 좀 우려하시면서 디지털 격차를 넘어서는 AI 격차 가능성을 언급하셨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또 지역 간 불균형 문제도 있고요. AI 허브가 도는 도시랑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경제력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다. 이런 분석도 있었고요. 맞습니다. 이런 불평등 심화는 단순히 경제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. 그렇겠네요. 기술 발전 자체는 뭐 가치 중립적일 수 있지만 그 혜택을 어떻게 나눌 건지 또 부작용은 어떻게 줄여나갈 건지 이런 사회적 고민이랑 정책적 개입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.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정말 크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 유통기업 사례 연구 자료를 보면 AI를 활용한 초개인화 추천 시스템 있잖아요. 네네. 그걸로 어떻게 소비자를 꼭 붙잡아두고 결국 시장 지배력까지 강화하는지 그 과정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. 그거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. 그게 바로 AI가 강화하는 네트워크 효과라고 볼 수 있죠. 네트워크 효과요? 네. 더 많은 사용자 데이터가 쌓이면 더 좋은 AI 모델을 만들 수 있고 그게 또 더 많은 사용자를 끌어들이는 뭐랄까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. 아하. 앞으로 기업 경쟁력은 이런 AI 역량, 그러니까 데이터를 얼마나 잘 다루고 좋은 알고리즘을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물론 보내주신 다른 기사에서 지적했듯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AI 도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에서의 격차도 좀 고려해야 할 문제고요. 그렇군요. 정말 큰 변화네요. 그렇다면 이런 거대한 변화 앞에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할까요? 보내주신 정책 재원 보고서에서는
교육 시스템 개혁이랑 사회 안전망 강화를 강조하고 있던데요. 네, 그 두 가지 다 정말 중요합니다. 미래 인력을 키우기 위해서 단순히 코딩 같은 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AI랑 같이 일하고 또 AI를 비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, 이런 걸 키우는 방향으로 교육이 바뀌어야 하고요. 네.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직무 전환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재교육 지원, 또 실업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안전망 확충도 정말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. 결국 AI가 가져올 기회는 최대한 살리면서도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불평등 문제라든지 고용 불안 같은 문제들은 최소화하려는 그런 균형 잡힌 노력이 핵심이겠군요. 정확합니다. AI는 분명 막대한 경제적 잠재력을 가졌지만 동시에 우리가 풀어야 할 복잡한 숙제들도 많이 안겨주고 있거든요. 중요한 건 이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우리가 제대로 인지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좀 선제적으로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AI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저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자료에 있던 마지막 질문을 빌려서요.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다가올 AI 시대, 여러분의 분야나 혹은 개인적인 삶에서 가장 중요해질 단 한 가지 핵심 역량 또는 적응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한번 스스로 답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.